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이제 곧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6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으로는 최초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제 제가 시청자가 좀 없을 때긴 했습니다만 22년도 때 10연승이 한 개 더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조만간 업로드를 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제 목표는 10연승 4년 연속 10연승 도전 기록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못 하셨겠지만 이렇게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링크 따서 남겨놨습니다. 요건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따로 링크 남겨놨고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제가 기록했던 기록지들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 형들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요겁니다. 축구 4연속 올킬. 이건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록이라서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제 뭐 10연승 이상 기록들은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또 하루 패키지나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나눠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호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또 이렇게 데이터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뭐 나는 카톡으로 받기가 조금 눈치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숲TV로 데이터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NBA 그리고 해외 축구를 모두 준비를 해봤는데, NBA는 오늘 6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제가 휴방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감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어쨌든 5연승 잘 만들어냈고요. 어제도 금액업이에요. 이거 금액까지 올려서 또 이제 5연승 만들어냈고, 뭐 이제 몰빵 구간, 제가 어제도 몰빵 구간 형들한테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몰빵 구간 또 가져오게 주게 되면서 3연승입니다. 이게 몰빵이 뭐냐면 1월 25일부터 제가 4년 만에 데이터표가 개편이 돼서 매일같이 이렇게 약간 승부 보실 수 있도록, 혼자서 자가 승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몰빵 주력들 다 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3연승 구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해외 축구로 몰빵 나갔습니다. 사실상 오늘 해외 축구는 승부급이니까 오랜만에 한번 이제 세게 한번 해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NBA는 6연승까지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입니다. 뉴욕 닉스와 덴버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닉스랑 덴버 경기입니다. 오늘 둘 다 백투백 경기예요. 이제 닉스 같은 경우에도 백투백, 그리고 덴버도 백투백 경기인데, 뭐 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갔다가 홈 백투백이고, 그 다음에 덴버는 그냥 원정 백투백입니다. 어제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에서 경기하신 거 보셨겠지만 막판에 따라가는 힘은 확실히 좋아요. 그게 클러치 히터들이 많아. 요키치도 그렇고 자말 머레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말 머레이도 32득점, 그 다음에 요키치가 24득점, 도합해서 거의 60득점을 꽂아 넣다 보니까 벤치가 딱히 할 만한 게 없기는 합니다. 그게 덴버의 강점이자 단점인데, 문제는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전과 전반전을 놓고 보시면 어디가 많이 밀렸냐면 벤치가 진짜 너무 밀렸어. 확실히 제가 디트로이트는 홈 구간에서 벤치가 뭐 리그 2위, 1등이 1, 2위를 다툰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주전 구간은 비빌 수가 있는데 문제가 벤치에서 너무 밀렸다. 결론적으로 오늘 뉴욕 닉스도 디트로이트랑 비슷한 결의 팀이거든요. 동부 팀인데 역시나 벤치가 좋은, 그러니까 뎁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 덴버의 그 최대 약점은 체력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백투백 원정이다 보니까 자말 모레와 요키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벤치 구간에서 밀릴 때 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지. 그게 오늘 덴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뉴욕 닉스는 오늘 같은 날 본인들 장점을 100번
좀 활용을 해야겠죠.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뉴욕 닉스라는 팀의 가장 큰 강점이 이제 뎁스가 단단하다. 거의 뭐 이제 라인업이 3개를 나눌 수가 있는 수준의 그런 이제 라인업을 갖고 있는 팀이었으니까, 뎁스를 갖고 있는 팀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강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경기 워싱턴 원정 경기에서 시원하게 30점 차 마헨승. 제가 이때 이 경기 어제 프리뷰해드리면서 13.5, 14.5는 의미가 없다. 이거 기준점 13.5 보시는 분들, 뭐 14.5 보시는 분들 전부 다 20점 차까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점 차 대승으로 7연승을 거둬냈는데, 이게 이제 뉴욕 닉스의 강점이에요. 최근에 닉스가 많이 좋아진 게 수비값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경기 워싱턴 상대로도 101실점에 좀 꽁꽁 묶어버렸던, 그러면서 7연승을 만들어버렸는데, 전체적으로 초반부터 너무 점수가 벌어졌기 때문에 닉스는 심지어 주전 선수들이 30분 이상 뛴 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체력 관리도 잘 됐다라는 거.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형들한테 덴버 디트로이트 경기에서 프랜승 보자 그랬잖아요. 이제 3.5인가 5.5였는데 아침에 가신 분들은 아마 프랜승 드셨을 텐데, 근데 이게 닉스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디트로이트가 홈 승률이 높은데 반면에서 마이너스 핸디캡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닉스 같은 경우에는 홈 승률이 지난 시즌만큼 압도적이진 않지만 얘네들이 그래도 마헨승 비율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닉스가 이긴다라는 거는 5.5 마헨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 닉스 보실 분들은 마헨승 같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닉스가 굳이 덴버를 상대로 달려줄 이유가 전혀 없죠. 닉스는 본인들이 최근에 잘했던 수비 내용으로 좀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덴버를 괴롭혀준다면 덴버는 저득점으로 패배할 가능성도 높은 그런 경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첫 번째를 일단 언더 보겠습니다. 양팀 두 백투백 팀의 경기인데 225.5, 이거는 오바내 227.5는 오바내기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해외 쪽은 이미 이제 언더오바 균점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 언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닉스 승에다가 마인승 둘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 그리고 미네 경기입니다. 지금 형들 여기 보시면은 뒤에 이거 이 느낌표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백투백이라는 표시입니다. 제가 이거 원래 다 적어 놓거든요. 백투백 팀들은. 근데 분석할 때, 그리고 이제 프리뷰할 때 이걸 다 지우는데 이거 못 지운 거라서 그렇지 이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론토 그리고 미네소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상당히 도깨비 짓을 많이 하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저랑 진짜 참 미네소타는 4대가 아예 안 맞아요. 심지어 직전 경기 올킬 낼 수 있었던 경기를 이놈 새끼들 하나 때문에 올킬을 못 냈는데, 제가 좋다고 평가만 하면은 진짜 개 죽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미네소타 이제 프론트에서 제 프리뷰를 진짜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진짜 저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형들한테 프리뷰만 했다 하면은 반대가 나와버리는 팀, 바로 미네소타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는 최근에 이제 미네소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리바운드긴 하거든요. 포스트 게임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랜들 구간이나 고베어 구간에서 일단 리바운드는 안 밀리고 외곽이 터져주면 이긴다. 약간 보스턴 상위 호환 버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오늘 맞붙는 팀이 이제 토론토는 기본적으로 팀의 기조가 포스트 게임을 하는 팀입니다. 반즈, 바렛, 잉그램 이 세 구간에서 포워드 자원들이 다득점과 함께 포스트 게임을 즐겨하는 팀이다 보니까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반드시 오늘 따라줘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 외곽이 무조건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포스트 대 포스트로 붙어서는 사실 답은 없거든요. 미네소타는 수비 형태의 포스트를 갖고 있는 팀이고 토론토는 공격 오펜스 형태의 포스트이기 때문에 좀 더 홈코트에서 이틀 쉬고 경기하는 토론토가 체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득점적으로나 다 앞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다 역배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그냥 토론토 역배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랜승에다가 언더오바는 오버오드로 할게요. 그러니까 미네소타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수비는 아닐 겁니다. 외곽에서 어떻게든 야투 터트리면서 토론토의 포스트 자원들을 얼마나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고베어나 랜들이 살아나는 방식일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꽤 템포 자체가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준점 같은 경우에도 226.5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역배,
그다음에 프랜스. 근데 제가 가면은 항상 반대, 미네소타 경기는 제가 가면은 항상 반대가 나와가지고 좀 그게 속상하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휴스턴이랑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대가 왜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지독하게도 안 맞아. 그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튜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축구 듣고 싶으시면은 뒤쪽으로 쭉 넘기시면 됩니다. 한 20분 정도 넘기시면은 축구 아마 프리뷰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휴스턴과 보스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인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원정 백투백이고요. 댈러스를 상대로 110대 100점 차 승리를 거둬냈고, 브라운이 역시나 잘합니다. 지금 근데 브라운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잘하죠. 브라운이 직전 경기도 이제 30득점을 해버렸고 너무 잘해주고 있고, 프리차드는 오랜만에 이제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26득점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부셰비치라는 자원 자체를 오늘부터 바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백투백 경기에서 쓰진 않을 것 같고, 한 사이클 더 돌리고 아마 부셰비치를 바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트 구간에서는 오늘 부셰비치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보스턴이 휴스턴을 상대로 사실 앞서는 구간이 3점밖에 없긴 합니다. 오늘 보스턴은 딱 명확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3점 빵빵 터지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게, 휴스턴은 보스턴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셰비치를 데리고 오면서 보스턴에게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4번, 5번이 나름 그래도 보스턴의 취약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보완했다라는 거, 그런 강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4번, 5번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휴스턴이 최근에 리바운드에 대한 강점, 이번 시즌 포스트에서만큼은 거의 1황입니다. 특히나 휴스턴이 원정도 아니고 홈 경기라고 한다면, 얘들 홈 경기 승률도 거의 뭐 70%가 넘어가니까 홈 경기라고 한다면은 휴스턴 입장에서 오늘 포스트 경쟁력은 완벽하게 앞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듀란트까지 복귀해주게 되면서 최근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이제 제일런 브라운과의 매치업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도 홈코트에서는 그래도 3점이 좀 나와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스턴이 최근에 3점을 좀 내려놓고 수비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보스턴이 최근에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3점 위주로 게임을 나가는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배당적인 부분도 고려해 봤을 때 보스턴 프랜스가 한번 봤을 텐데, 최근에 보스턴은 어쨌든 수비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포스트에서 힘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이면은 오늘 휴스턴을 상대로는 상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홈 코트기도 하고 휴스턴이, 그러면 휴스턴 승 그리고 마인승까지 보면서 저는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휴스턴 일반 승은 좀 접근해 볼만 하고요. 마인승 보실 분들은 언더를 보셔도 됩니다. 보스턴의 좀 저득점 경기를 보고, 어차피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정상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밀워키랑 뉴올리언즈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밀워키가 오늘 참 오랜만에 값진 승리를 따냈어요. 이제 시카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냈는데 무려 131점을 넣으면서 다득점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오랜만에 1번, 2번, 3번이 터졌고, 쿠즈마가 31득점에다가 10리바운드, 6개의 어시스트를 또 기록해주면서 거의 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롤린스가 21득점, 좋은 또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워키가 홈 경기에서 가끔 이렇게 야투가 터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는 한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잘했던 경기보다 못했던 경기가 그런 데이터가 너무 많고, 뉴올리언즈처럼 이렇게 높은 에너지 레벨로 그리고 외곽에서 3점 빵빵 쏘면서 이렇게 점수를 벌리는 팀에게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뉴올리언즈가 직전 경기 때 부진했거든요. 양 팀이 약간 이제 흐름이 완전 달라요.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직전 경기 한번 잘했던 팀과,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이 3점 잘 터져주다가 직전 경기 한번 부진했던 팀, 이 두 팀의 맞대결인데, 저는 뉴올리언즈가 그래도 갖고 있는 그 높은 에너지 레벨, 그리고 허브 존스가 어쨌든 돌아오게 되면서 외곽의 어떤 3점 성공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베이, 그리고 자이언, 데리킷, 이 덩어리들이 있는 또 3, 4, 5번 밀워키가 그나마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했던 게 리바운드긴 하거든요. 이 3, 4, 5번에서 리바운드 관리도 잘 됐고 어차피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게임하는 팀이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도 뉴올리언즈는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러키 한 3단계 상위 호환 버전이 뉴올리언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뉴올리언즈가 질만한 게임은 일단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미러키는 어쨌든 또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건 뉴올리언즈 승리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전 뉴올리언즈 이거 마헨슨까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뉴올리언즈가 1월 중반부터 초중반 때 보시면은 득점 볼륨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뉴올리언즈가 프랜승도 좀 잘하고 했는데 뉴올리언즈가 전배를 받았을 때 과연 메리트가 있기는 했나 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배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마헨승을 가야 되는데 마헨승을 가기에는 뉴올리언즈의 최근에 득점 볼륨 자체가 평균 득점이 얘들이 지금 110득점을 못 넘기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마헨승을 가기에도 조금은 애매했던 그런 경기기는 했어요. 다만 저는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러키는 아직까지 우리가 베팅할 만한 팀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즈 승, 마헨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샌 안토니오 그리고 오클라호마 경기 보겠습니다. 분석을 굳이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고요. 사실 저는 오클라호마를 좋아하고 마크 데그널트 감독을 높게 평가도 하기는 하는데 그 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긴 한데 적어드릴게요. 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현대농구 사회에서는 이제 그 결장자 GTD 워낙에 부상자들이 많은 그 템포도 빨라지고 있고 많이 거칠기 때문에 이런 부상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부상이 아닌데 일부러 부상이라고 속이고 결장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클라호마 애들이 오늘 샌안토니오 경기 때문에 일부러 부상처럼 속여놓고 오늘 또 다 출전시켰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약간 낭만파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술이 다양한 거는 좋아하는데 이런 꼼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샌안토니오전에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직전 경기 라인업 로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만큼 오클라호마도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백투백 경기긴 합니다만 샌안토니오랑 워낙에 또 이번 시즌 리그컵에서도 패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첫 연패를 또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임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여태까지 오클라호마가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맞붙었던 모든 매치업에서 웬반야마를 제어할 수 있었던 자원이 없었어요. 뭐 하르텐슈타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홈그랜도 그랬고 잠깐만 이걸 안 띄워놓고 프랩을 하고 있었군요. 한 번도 오클라호마가 이 4번 5번 구간에서 웬반야마를 제어를 해줬던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늘상 그래왔다시피 홈 경기에서는 야투로 조져버린 애들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의 이번 시즌 불안정한 3점 성공률이 얼마나 나와줄 수 있을까 그것도 핵심일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샌안토니오가 이기면 역배 오바겠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가 이기면은 이거는 마헨의 언더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역배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배당이 더 좋은 샌안토니오 역배 쪽 보고 그리고 상성도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아요. 샌안토니오는 포스트 위주의 높이 위주의 얼리 오펜스 게임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특히나 오클라호마가 외곽이 터지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고 그러면 저는 배당도 더 주는 샌안토니오 역배 그리고 오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크라멘토랑 멤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자체를 완전히 물갈이 해버린 멤피스고요.
다만 미래는 좀 밝더라고요. 멤피스가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32년까지인가 1라운드 픽이 매년 있어요. 그래서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이 드래프트 황금기기도 하잖아요. 멤피스는 리빌딩을 하기에 지금 상당히 좀 준비는 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자렌잭 유일하게 남아있는 A급 자원인 자렌 잭슨 주니어까지 유타로 내보내게 되면서 1라운드 픽을 대거받아 왔고요. 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 지금 10연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홈코트에서 잭라빈, 더마드로잔 모두 나올 수 있고 아초아에다가 또 사보니스까지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저는 10연패를 끊지 않을까 싶습니다. 9연패하고 있는 팀이 정배를 받았고 1.5배당이기 때문에 좀 성나가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세크라멘토 마행까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배당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당 준수했고 그 다음에 연패 끊을 때 됐고 풀 라인업이고 상대팀이 또 리빌딩 들어간 리빌딩 팀이고 그러면은 저는 세크라멘토 쪽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 승리랑 마헨승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는 그래도 뭐 멤피스 때문에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리퍼스랑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얘들 둘이가 맞붙게 됐어요. 하든 더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임스 하든은 오늘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나오면은 장난 아니라 진짜 경기 중에 총 맞을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제임스 하든이 오늘 다우풀에 걸려 있는데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다다음 경기부터 출전을 하든지 아마 할 텐데 아마 소개가 될 때 선수가 입장을 할 때 엄청난 야유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쪽 다 좀 어수선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클리퍼스의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없어. 차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나름 클래식하고 차도 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에 소모품들도 명품들이고 나름 괜찮은데 문제가 운전수가 없어. 그래서 클리퍼스는 아마 중구난방일 겁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운전수도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제임스 하든이 주바츠를 활용을 굉장히 잘했던 자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주바츠도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주바츠에 대한 문제. 여러모로 이거는 이제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상황상 그리고 팀의 분위기상 클리퍼스는 굉장히 어수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수비적인 형태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클리퍼스가 또 뭐 백투백 경기도 있었고요. 그만큼 뭐라 그래야 될까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나이 많은 팀이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게임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 보면서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승, 마헨 승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잘 모르겠네요. 좀 애매꼬름한 그런 경기긴 합니다. 자, 또 이렇게 NBA 총 7경기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아마 분석에서 느끼시다시피 아까 제가 분석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NBA가 좀 어려워요. 7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한 경기 빼놓고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한 경기를 축 잡아서 갔기 때문에 그 축 경기를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축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축구가 S급 경기 2개를 묶어서 제가 또 이제 승부급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또 해외 축구에서도 좋은 정보들 잘 한번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섀도우 형님 맨체스터 시티 별풍선 그리고 800개 적중기원. 뉴캐슬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섀도우 형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별 빠르게 발송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해축 5경기가 키군요. 그쵸. 해외 축구가 그래도 오늘 좀 괜찮아서 근데 형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오늘 해외 축구가 다 리그컵 경기들이라서 컵 경기들은 이제 언더독들을 위한 뭐랄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배가 많이 나오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시스템은 아닌데 뭐 어쨌든 자, 일단 맨시티랑 뉴캐슬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오늘 받은 배당 1.6배당은요.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축구라는 종목을 형들한테 프리뷰를 여태까지 해드릴 때 항상 이 얘기를 빠짐없이 해드려요.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라는 표현을 해드리는데 상성이 정말 좋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요, 뉴캐슬을 상대로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11연승입니다. 그러니까 11경기 동안 무패입니다도 아니에요. 11연승입니다. 그러니까 앵간한 상성, 천적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성을 갖고 있는 게 맨시티의 홈 경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격적이게도 뉴캐슬이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연패를 당하는 동안 득점이 없어요. 항상 무득점으로 패배를 했어. 자, 분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캐슬이 형들 승리를 한다라는 거는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특히나 뉴캐슬의 최근에 원정 경기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수비 실점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뉴캐슬이 이제 원정 승률이 20%대에 육박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리버풀한테도 뭐 1대4로 무너지는 거 보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수비가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제가 뉴캐슬 경기는 매번 프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주전 수비 싹 다 이탈했다. 물론 이거는 맨시티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만 이티하드 스타디움이고 뭐 공격력 건재하고, 최근에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거의 뭐 4골씩 쳐박아줄 정도로 확실하게 공격력이 살아난 느낌이라서, 공격력이 완벽하게 살아난 홈 강팀이 이 수비력이 붕괴된 원정 약팀을 상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만 워딩을 놓고 봐도 좀 폭력적인데, 여기에다가 한 개 더 보태서 맨시티는 홈 경기에서 뉴캐슬을 안방으로 초대했을 때 11연승이 있는데다가 이 연승을 하는 동안 실점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맨시티가 오늘 받은 배당 1.6배당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고가 날 거면 무가 뜰 겁니다. 역배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진짜 역배가 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사고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롯데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긴 하나, 상성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맨시티 승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대1 아니면은 2대1 보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오바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승, 햄무 오바.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인승 가세요. 자, 그 다음은 알라베스랑 소시에다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축구는 또 상성의 스포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경기 또한 상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성이라는 게 상대팀에 대한 상성도 존재하지만 이게 컵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컵에서 꼭 지독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바로 알라베스입니다. 알라베스가 뭐 리그 한정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중위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라베스가 리그에서도 잘하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홈 알라베스입니다. 홈 알라베스는 기본적으로 실점률이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 비율이나 또는 1대0 승리 비율이 상당히 높아. 그만큼 알라베스의 강점은 홈 경기라는 건데, 근데 알라베스가요, 컵 경기를 지독하게 잘합니다. 코파델레이를 정말 지독하게 잘하는 게, 최근에 홈에서 치러졌던 이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패배가 최근 10경기 동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상당히 홈 경기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홈 알라베스 코파델레이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좋습니다. 뭐 최근에 빌바오랑도 한번 비기기도 했고,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8경기 동안 패배도 없기도 하고 상당히 더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유독 알라베스를 상대로 또 약하다라는 거. 최근에 이 소시에다드가 알라베스 상대 3연패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일단은 이제 알라베스가 아쉬운 거는 팀 내 최다 득점자죠. 칼로스 비센테가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오늘 빠지게 돼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꽂아주고 있는 선수죠. 그 선수가 오늘 결장한다라는 거, 그런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세다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라인의 결장자는 많이 없는데 중미, 그 다음에 그 수비 라인들의 결장자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는 최대한 저득점 경기, 뭐 1대1 많이 나와봤자 아니면 0대0도 가능해 보이고, 컵 경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수비적으로 게임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언더 쪽으로 먼저 보면서, 그래도 홈 알라베스가 코파 델레이에서 지금까지 해봤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랜승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랜승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랜승과 언더 두 가지 모두 보면서 무승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발렌시아 그리고 빌바오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물 한 잔 마시고 형들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가 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만 좀 끊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코파 델레이에서 홈 경기 한정에서 잘 지지 않는 팀 알라베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 코파 델레이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현재 컵리그를 치르고 있는 팀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지금 이번 시즌 이제 코파 델레이에서 발렌시아가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훌륭합니다. 뭐 득점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수비력도 괜찮고, 그게 지금 발렌시아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틀레티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유럽 대항전에서도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못 가져갑니다. 지금 빌바오는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괜히 오늘 역배를 받은 게 아니고 수비가 완전히 지금 붕괴가 됐는데, 뭐 경기당 멀티 실점은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원정 경기 패율이 너무 큽니다. 그게 수비 붕괴가 너무 심각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 발렌시아도 어쨌든 홈 경기에서 득점 비중이 꽤나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뭐가 됐던 간에 발렌시아가 지금 이제 코파 델레이를 워낙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우리가 써먹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렌시아는 오늘 제가 볼 때 총주전, 풀 주전으로 아마 경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38배당으로 만족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1 마행승으로 갔다가 5.4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렌시아 승에다가 마행승 오바, 뭐 2대0, 3대0, 뭐 3대1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발렌시아 승, 마헨승, 그 다음에 오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배당으로 써먹을 거 아니면 딱히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긴 해요. 자, 그다음은 인터밀란이랑 토리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체스터 시티도 상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 상성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경기에 유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인터밀란을 볼 때 유일하게 인터밀란이 승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마피아의 개입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최근에 제가 세리에 경기를 많이 피해드리고, 최근에 또 보면은 로마 때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주력 몰빵 드릴 때 로마 가실 분들은 무조건 내가 언더라 그랬어. 그때 절대 로마 가지 말고 언더 가라. 그리고 1대0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가 원정 경기 실점률이 거의 뭐 리그 세리에뿐만 아니라 전체 리그 통틀어 놓고 봐도 최저실점이었거든. 그래서 차라리 언더가 낫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인터밀란이랑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급 차이가 아예 많이 납니다. 자, 일단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득점이 그래도 멀티 득점은 나와준 그런 화력이 준수한 팀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라우타로가 워낙에 인터밀란에서는 기본값 이상 해주고 있기도 하고, 또 튀람, 그 다음에 차로놀로 오늘 결장이구나. 튀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벌써 10개가 넘는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밀란의 강점은 우리가 공격력이라고도 판단을 하는데 수비력에도 있긴 하거든요. 인터밀란이 그게 마헨승을 심심찮게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반대로 토리노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점력. 원정 경기에서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너무 많고요. 최근에 원정 2경기 동안 8실점 했잖아요.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너무나 크게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인터밀란 원정을 가가지고 크게 무너지는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0대5로 또 패배하기도 했고, 그리고 양팀 상성이 인터밀란이 최근에 토리노한테 13번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12승 1무, 그러니까 13년간, 이게 13년이었나?
13년간 홈 경기에서는 패배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성, 그 다음에 최근 분위기, 그리고 컵에서의 최근 흐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인터밀란이 져서는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안 지는 것도 안 지는 건데 이게 다득점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밀란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가 오바, 이 세 가지를 모두 보기는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왜 2.5일까? 3.5가 아니라. 아무리 세리에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양 팀의 수비 능력치나 득점 능력치만 봤을 땐 3.5를 줘도 됐었을 텐데 2.5를 줬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언더라고 보겠습니다. 1대0 아니면 2대0 볼게요. 자, 그 다음 그치, 맞아, 정확합니다. 어제 아스날 같은 느낌이에요. 이기더라도 똥줄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봐. 자, 그 다음은 아이엔토번 그리고 헤이렌베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서요, 라인업이 모든 경기 통틀어서, 컵 경기 통틀어서 라인업이 보이는 팀, 이 경기입니다. 그 아이엔토번이 호번이 이번에 저기 어디야, 저거 챔스 광탈하고 나서 완전히 리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챔스 탈락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를 시원하게 박살내기도 했죠. 페노르트를 박살내기도 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컵 경기에서 다득점 승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아마 이 아이엔토번이 오늘 이 컵 경기를 임하는 자세가 약간 이제 여기서 뺨 맞고 저기 가서 화풀이하는 약간 그런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엔토번이 오늘 풀 저는 주전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말 총력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떻게 본다면 가치, 그리고 본인들이 챔스에서 탈락을 했던 거를 아마 여기서 좀 화풀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양쪽의 그 맞대결 상성도 그 PSV가 상당히 좋습니다. 승률도 60%가 넘어가고 뭐 이제 무승까지 포함하면 한 80% 됩니다. 그 정도까지 최근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템백을 쓸 겁니다. 워낙 이제 템백을 쓰는 팀이기도 하고 네덜란드 팀답지 않게 템백을 또 쓰는 팀이기도 한데,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안정감을 중시하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초반에 많은 실점으로 이제 좀 끌려다닌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아이엔토번의 홈이잖아요. 이게 아이엔토번 홈 경기가 진짜 극성이거든요. 여기 홈 구장도 팬들이 존나 극성이라서 이 경기는 저는 PSV 승, 그리고 마헨 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스코어도 보여요. 3대1. 네. 스코어까지 3대1로 한번 볼게요. 이거 기록식 해보실 분들은 요 경기 3대1 한번 기록식 해보시기를 권장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까지 오늘 NBA 7경기와 그리고 해외축구 5경기를 깔끔하게 프리뷰 끝 맞춰드리겠고요. 해외축구는 오늘 몰빵 구간입니다. 몰빵 구간이고 4연승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몰빵으로 상당히 또 수익 많이 올리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업어치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NBA도 오늘 6연승 도전 구간이다 보니까 또 안전하게 오늘 베팅하셔서 6연승까지 안전하게 안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경기를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조합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요까지 하고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숲TV 여러분들은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빠르게 추천수만 채워주시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